이번에 말씀드릴 시나리오는 장기화가 지속이 될 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내용입니다.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시나리오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찍 끝날 거다. 라는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고, 이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장기화로 지속될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부제가 있으면 러시아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 자, 우리 이강호님, 찬바람 시그널은 이제 그만. 오늘은 슈팅은 아니지만 이슈님의 분석이 벌써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행 중이네요. 한참 봐온 사람으로 최고의 리딩가 리더 중 한 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런 또 글들이 참, 코인 이슈가 이래서 밤잠 설치고 또 경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진짜로 10개 이렇게 말들이 있으면 9개 욕이 있더라도 1개 저런 말 듣고 진짜 힘이 납니다. 진짜 사람이 똑같은 댓글이고 똑같은 말이어도 진짜 다르다는 게 저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한번 편안하게 올려주세요. 전쟁이 난 이유. 전쟁이 왜 났을까? 미국 각본, 영토 확장 욕심, 러시아 유럽 영향력 확대. 점점 나토에서 러시아를 압박해 옴으로써 러시아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유럽 내 미국 역할, 유럽의 동부 전진, 러시아가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자, 러시아의 곡창지대 확보. 다 맞는 말들이죠. 맞는 말들인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큰 핵심은 LNG입니다. 뭐 곡물도 좋아, LNG예요. LNG 워다. 자, 지금 가스 공급량이 40%에서 0%로 갔다, 30%로 갔다, 계속해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금 뉴스 틀고 기사 틀면 우리가 그냥 이런 기사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기사가 푸틴이 구소련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이다. 자, 우리 스탄님, 자, 저런 생각과 저런 이제 그런 그 분석력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방송만 틀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침공을 했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틈만 나면 가스 공급을 줄였고 가스 밸브를 잠갔어. 승질 나면 열받을 때마다 대역 쓴다 이런 거 나옴. 기사에 나온 보도들이랑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세계 유가가 급등을 했죠. 운전을 하고 휘발유를 넣으려고 막 이제 그 주유소를 갔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 아, 푸틴이 이놈 때문에. 그리고 뉴스만 틀면 러시아의 일방적인, 열받아? 그러면 천연가스 밸브 잠글게. 가스 밸브 잠가. 천연자원을 무기화로 삼는다. 요런 기사들. 근데 요런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과는 좀 달라요. 자, 어떤 내용들이 다르냐? 일단은 지금 보시면 노드 스트림 1이라 그래서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노드 스트림 1입니다. 송유관이에요. 2는 이렇게 갈라지는데, 북 드루즈바 송유관, 그리고 남 드루즈바 송유관, 이거를 보시면 러시아에서 누구를 지나가요? 지금 벨로루시와 폴란드 지나가서 독일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남 드루즈바 송유관은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체코를 지나서 독일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보면 최종 고객들한테 가스 밸브를 지급을 안 해주고, 가스 밸브를 잠가서 지급을 안 해주고 뭐 지연이 되고 이거를 뭐 빌미로 삼아서 계속해서 뭐 무역으로 해놓고 그런 거 일절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왜? 러시아 입장에서도 독일한테 팔아먹어야 돈을 벌어.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야. 물론 뭐 얘네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뭐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일부러 잠가놓고 얘네한테 안 주고 그런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중간에서 트러블이 났다? 누구랑 싸움이 났다? 러시아가? 중간에 송유관을 거쳐가는 얘네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이런 국가들이랑 사이가 틀어졌다. 왜?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통행료를 올려 계속해서.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야 너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면 얘네에서 여기서 잠가버려. 통행료 올려줘야겠죠. 또 분쟁이 일어나. 이번에 이렇게 전쟁이 났고 승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그런 대립 관계들이 터졌던 겁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뭐예요? 기존의 독일이라던가 기존의 우리 도착을 했던 송유관 이런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중간에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사리사욕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야, 그럼 잠가줄게. 잠그면 당연히 독일이라던가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이런 국가들이 얘네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야, 좀 너네 심했잖아. 견제를 해줄 줄 알았는데 견제가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미국이 들어왔어. 지금 보시면 노드스트림 2라고 이게 송유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송유관 설치를 반대했던 국가가 있어. 제일 심하게 누굴까? 미국, 우크라이나 두 가지로 나뉘죠. 누굴까? 우크라이나일까? 미국일까? 누가 제일 막았냐면 자 이번에 독일 총리가 바뀌었죠. 독일 총리가 이제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전 총리가 이제 메르켈 누님이었는데 올라프 숄츠 형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근데 메르켈 누님이 누구냐면 독일의 이제 총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분이 한 17년 정도 어떻게 보면 푸틴이랑 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입장 아까 노드스트림 2를 반대했던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메르켈 총리 누님이 계셨을 때 계속해서 푸시를 했어. 계속해서 푸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너네 노드스트림 2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된다 했을까?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뭘 했어요? LNG를 유럽 상대로 팔지 않았고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같은 작은 나라, 작은 마켓에서만 그 LNG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노드스트림 1이랑 2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쭉 전송을 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는 자기네도 이제 LNG를 팔아 먹어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 유럽 LNG 시장은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딱 잡혀 있어. 러시아한테 의존하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명분도 없어. 그렇다고 미국이 막 러시아를 전쟁을 해가지고 탱크 쳐들고 가가지고 막 러시아를 핵을 터트리고 그럴 수 없겠죠. LNG 유럽 시장 LNG 마켓을 들어갈 수 있는, 침입할 수 있는,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노드스트림 2를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반대를 했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푸틴이 이렇게 싸게 가깝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별개 문제다. 완강했어. 근데 메르켈 총리가 해임하고 나자마자 올라프 숄츠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터지면서 노드스트림 2를 잠궈도 된다,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미국 입장 측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독일이. 만약에 노드스트림 2가 가동이 돼. 그럼 러시아 어떻게 될까?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독일한테. 안전하게. 그럼 미국 입장에서 LNG 팔고 싶어도 독일한테 못 팔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 러시아한테 의존도가 45%에서 어떤 기사들은 55%, 거의 절반 이상을 의지한다고 해요, 러시아한테. 그리고 나머지 노르웨이, 북아메리카 이런 국가들한테 파이프라인 가스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푸틴이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고, 물론 뭐 사망자 발생하고 전쟁 나쁜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푸틴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그런 그 기사들이 100% 정답은 아니다.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노드스트림 2가 전쟁이,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 그분한테 꼬이네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노드스트림 2를 저지할 수 있는, 미국한테 명분을 준 사건이다. 전쟁이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제일 좋냐, 누가 제일 수혜주냐,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미국이다. 막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국이 다 음모를 한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가 다 이겁니다. LNG 시장이 전 세계 한 3억 8천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아시아의 65%가 들어간다고 해요. 65%면 진짜 많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중국, 뭐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제 65% 받아가는 건데, 뭐 인도도 있겠다. 유럽은 LNG 시장이 나머지 한 45%는 아니어도 나머지를 차지하겠죠. 근데 한정적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한테, 러시아한테 썼다. 그러면 미국은 이 좁고 좁은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명분이 필요했다. 이해 이제 되셨죠? 자, 아시아 시장 입장에서는 손해야. 얘네들끼리 싸우고 미국이 이렇게 자기네 LNG 마켓을 구축하려고 이런 것들이, 명분 이런 움직임들이 중간에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야.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우리가 이제 LNG 수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기사 좀 많이 보신 분, 미국 기업들이 LNG 수출 배를, 어선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많이 이게 띄운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관련된 또 기업들 주가가 또 올랐었는데, 미국 천연가스 기업들이 해외 LNG 선을 수입해서 뭐 몇 대를 늘린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 러시아는 LNG 수출 부분이 취약해요. 우리가 보통 LNG를 수출할 때 액화를 통해서 배에 실어서 나릅니다. 근데 러시아가 부족한, 좀 취약한 부분을 미국이 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미국에 있는 뭐 셰일가스, 원유라던가 이런 천연가스 그런 기업들이 LNG 선을 사서 앞으로 이제 유럽한테 향후 2020년, 30년 다 유럽 마켓을 지네가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산 이유, 다 이런 것들, 이런 흐름, 움직임들을 보고 산 겁니다. 뭐 최대 주주가 됐네 아니네 그러고 있죠. 이번에도 뭐 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워렌 버핏이에요. 옥시덴탈을 사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월요일 날에는, 다음 시간에 좀 워렌 버핏이랑 블록체인 해가지고 중간 선거는 좀 맞물려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러시아가 LNG 수출 부분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방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어. 장기화가 이렇게 지속이 되네?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미국 입장에서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좋죠. 왜? 노드스트림 틈 요거 구축돼서 가동되면 안 돼, 미국 애들은. 자, 진짜 기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거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요런 것들 기사들만 보고 분석을 하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맨날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 우크라이나의 첨단 로켓 등 10억 달러 규모 무기 추가 지원, 러시아 격전지 세베로도네츠크 최후 통첩. 이 기사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기를 10억 달러를 규모 추가 지원해줘? 러시아가 무서워서 전쟁 빨리 끝나겠다. 전쟁 빨리 끝나겠다. 둘 중에 하나 이기는 게 전쟁이죠. 그리고 빨리 끝나는 것도 둘 중 하나 이기는 겁니다. 이런 무기를 추가 지원해줘, 미국이.
전쟁이 빨리 끝날까? 이러한 내용들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파병도 안 갔어. 군사를 보내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간접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계속 무기 지원해줘, 비용 지원해줘. 이 기사를 보면 야, 미국이 무기도 지어주고 계속해서 지원해주는구나. 시간만 계속해서 끄는구나. 이해되셨나요? 바이든이 이번에 사우디 가서 국제유가 간에 증산 얘기해서 빈손으로 왔죠. 그게 진짜 실패를 해서 빈손으로 온 건가? 온 것일까? 연초, 작년부터 물가가 오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연준. 물론 FOMC에서는 뭐 일시적이다. 거짓말만 했지. 근데 미리 알고 있었어. 금리를 잡을 수 있었어. 충분히. 3월 달에 0.25가 아닌 0.5포인트부터 할 수 있었어. 빅스텝을. 근데도 못했던 이유 뭘까? 물가를 안 잡은 이유 뭘까? 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이러한 기사들, 이런 뒷뉴스들, 뒤의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뜻은 무기를 지원해줬다는 거는 오래 버텨라. 더 버텨라. 좀만 더 버텨.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버티면 버틸수록 미국한테 지금 좋죠.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러한 이젠 우크라이나와 근접한 국가들, 아까도 터키가 중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곡물을 이제 흑해로 배송을 하는데 중재를 해줄게. 벨라루스 이번에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우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중간에서 우리 뭐 LNG라던가 이런 식량들 우리가 전송해줄게, 수송해줄게. 사부작 됩니다. 그러면 이거 수송해주면 우리가 뭘 원하냐? 독일한테 우리가 규제받고 있었던 거, 제재받고 있었던 거, 그런 거 풀어줘라. 옆에 있는 국가들이 치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거. 야, 지금 식량 가격 높잖아. 천연가스, 원유 가격 높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실어해줄게. 터키, 벨라루스 사부작 되는 거예요. 옆에서. 지금 이러고 있지. 미국 간접적으로 또 지원하고 있지. 노드스트림 2 명분이 없어. 저지하고 싶은데. 기존에 우리 독일 메르켈 총리 안 된대. 울라프 숄츠 형님 되니까 긍정적이야. 아, 좋네. 앞으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 한 30년에서 40년간 4개의 국가가 천연가스, LNG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될 거냐? 미국.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러시아, 카타르.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호주. 미국, 러시아, 카타르, 호주. 요 4개 국가가 LNG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화가 지속될 수 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유럽 입장에서 힘든데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왜? 노드스트림 2 여보 저지해야 돼. 왜? 저지해야 미국이 유럽 마켓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한 가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이탈리아 우리 마리오 형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임을 했습니다. 잘렸어요. 왜 잘렸을까? 마리오 드라기 형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사임했고, 그리고 또 드라기 총리, 영국 보리슨 존슨 총리 사임했습니다. 물론 보리슨 존슨 총리는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막 술 먹고 막 파티하다가 그런 것들도 좀 논란이 됐고, 코로나 때 막 코로나 그 규칙을, 방역 규칙을 또 어겨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 보리슨 존슨 그 총리 사임했죠. 그럼 막 누가 보면 위트가 있는 건데, 또 누가 보면 좀 막말이야. 술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프랑스 대선에서는 이겼지만 이번에 총선에서 르펜 애들한테 내줬다. 절반 이상을 내줬다. 지금 이런 식으로 유럽 정치인들이 사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스타님
고인플레이션율과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뭐냐면 경제가 안 좋고 나라가 힘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유럽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럼 누가 책임을 진다? 정치인들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사임을 하고 사퇴를 하고 물갈이가 지금 현재 많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던 정치인들이 사임을 했어. 예를 들어서 17년 동안 푸틴이랑 친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지냈던 우리 메르켈 총리 누님 사임하고 나서 새로운 숄츠 형님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 긍정적인 입장 보여주고 있죠. 노드스트림 2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던 정치인들이 사임을 하면 새로운 정치인들로 물갈이 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미국이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지속될 수 있도록 노드스트림 2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물밑 작업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블록 경제화를 시작으로 어떻게 돼요? 유럽과 러시아 사이를 계속해서 안 좋게 만들 겁니다. 안 좋게 계속 벌리려고 할 거예요, 사이를. 그런 식으로 가면 미국이 원하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다. 물론 바이든만 뭐 대내적으로 막 표면적으로는 전쟁은 나쁜 거다, 뭐 안 좋다, 무기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 것들 다 보여주죠. 근데 실상 누가 제일 많이 그 수혜를 가져가요 지금? 미국을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요게 미국의 가스 기업에게 좋겠지만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선거에도 그렇고 불리하게 됐는데 미국의 누구의 작품이란 얘긴지요. 가스 기업만 좋은 게 아니지. 미국이 가스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이 천연가스 유럽 시장을 마켓을 가져가게 되면은 미국 자체도 좋은 겁니다. 미국 정부가.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자, 그리고 충분한 그 시나리오들은 많습니다. 11월 8일 이전에 바이든이 전쟁 뭐 종료 뭐 소원 상태까지는 아니어도 좀 뭐라 그럴까 의미 있는 이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주면 그때 정부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물가보다 더 높은 건 차이나 배싱, 중국 때리기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관세를 지금 계속해서 완화를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중국 차이나 배싱보다는 지금 당장 물가가 너무 세다. 물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화당, 민주당 상관할 거 없이 요거는 미국한테 앞으로 좋다. 천연가스 시장 마켓을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지속될 거다. 왜? 우리가 기사에서 봤던 뭐 러시아가 무조건 나쁜 놈이고 뭐고 전쟁을 일으켰고 사망자니까 나쁜 놈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사에서 봤던 100%가 맞지가 않다. 틀린 얘기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이유, 왜 장기화가 될 수도 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노드 스트림 2 천연가스 송유관을 막을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는 전쟁이다. 미국한테는. 그럴 때 미국은 막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해가지고 이렇게 송유관을 뭐 연결하니 뭐하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죠. 기술력도 좋고 이런 뭐 라인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은데 그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나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이런데 가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이렇게 좀 쇼부를 봐서 조달을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조달처가 없어. 파이프라인을 설비해서 계획을 하고 송유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돈만 많아. 우리나라는 돈만 많기 때문에 돈으로 사고 싶어해 그냥 천연가스를.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비싸면 비싼 대로 사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일본은 국민성 뒤집어지죠. 아끼고 인도네시아 파이프라인 건설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설비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게 없어. 돈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도 없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마 5% 후반 나오고 6% 막 7%까지 가게 될 건데, 일본은 그에 반해서 2% 이내죠. 물론 국민들 소비성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시설 설비 계획,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한국도. 그럴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가 뭐 무조건 싸게 살려고 이런 것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발로 떼어서 다른 국가들 좀 천연가스 나온 애들 파이프관도 설립을 하고, 기술력이 떨어진 말도 안 해. 기술력 충분히 좋은데 왜. 그런 것들이 좀 자리 잡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뭐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지속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